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죠.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인천 마인드팁 RF과 함께 하는데요.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며칠 전 눈이 왔잖아요. 네네. 네, 눈 구경 좀 하셨나요?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불내가 있을 때문에 와 진짜 차가 미끄러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런 경우 처음 했어요. 네, 요즘에는 그 노면에 스며들어 얼어있는 블랙 아이스 때문에 좀 사고가 급증했다고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막 겨울에 나가기 무서워지고요.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누워서 또 귤 까먹으면서 책도 읽고 싶고 외출을 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럼 너무 좋죠. 네. 집에 있고 싶어요. 네. 겨울은 그 재미인 것 같은데 우리 강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물론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추운 겨울 하면 하루를 내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본다거나 또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듯이 겨울 동안 칩거 생활을 하는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고독감이나 외로움이 커지고 또 점점 더 사교적인 생활과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나 아니면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연말 분위기에 맞춰 사교 모임을 갖는 등 네. 조금 활동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면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연말을 맞아 집에 계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나 또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사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정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1남 3녀 중에 장남인데요. 요즘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2세입니다. 5년 전에 퇴직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집 앞 노인정에도 다니시면서 노년을 여유롭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자식을 위해 평생 일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싸우셔서 경찰서에 계시다는 거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버지가 계시는 예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아버지가 노인정에서 고스톱 게임을 하면서 함께했던 할아버지와 싸웠다는 겁니다. 상대 할아버지의 멱살까지 잡고 주먹질해서 경찰까지 오게 된 거죠. 옆에 계신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합의가 잘 돼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껏 사시면서 누구와 싸운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안 좋게 대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열심히 사시는 가장이었는데요. 저런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무 말 말라면서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요.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시고 노인정만 갔다 하면 다투고 오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집도 잘 부리시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어머니는 요즘 시집살이를 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온화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시니 낯설고 어디가 아프신 건지 걱정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네. 아버님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저도 이렇게 자식된 입장에서 남일 같지가 않네요.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친정 아버지가 퇴직하신 지 10년 정도 되셨거든요. 예, 평생 일하시다 갑자기 이제 시간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 몇 년 동안은 잘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오늘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강사님.
네. 모두 아시다시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장의 나이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100세까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화로 인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층들은 노인을 비난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이전과 너무 달라진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연 주신 분 아버님도 원래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 그렇죠. 노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오해가 깊어져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에 큰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노인들이 걸어오신 삶과 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오해로 인한 갈등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약해진 육체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은 정신을 가진 이들의 모습은 언젠가는 우리 또한 거쳐갈 모습이기에 네. 노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노인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날 이야기는 감정은 살아있다입니다. 네.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부모님이 고집스럽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고치거나 바로 잡으려고 애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정상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노인들이 겪고 있는 3대 불안이 있는데요. 뭘까요? 뭘까요? 글쎄요, 뭐 음, 건강 이런 걸까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픈 거, 질병,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빈곤 말씀하신 빈곤 또 그런데 나머지 한 개는 고독이라고 해요. 외로움. 네네. 네네. 건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니까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죠. 또 빈곤도 장수하는 것은 좋지만 오래 살게 됨에 따라 돈이 없게 되는 불안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고독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도 있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이나 또 친구가 있으니까 고독을 느낄 일이 별로 없었겠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고독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알면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나이가 들면 감정이 무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들을 보면 특별히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아 보여서 나이가 들면 감정도 줄어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100세인의 감정은 세월 속에서 정말 그렇게 무뎌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무덤덤해지 않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전체 건수는 감소하는데 놀랍게도 65세 이상의 노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갈수록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의 비율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행범이 20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폭행범이요? 네. 네. 노인 범죄 중에서 상해 폭행이 20년 전에 비해 20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감정이 격양되어서 이성을 잃어가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게 범죄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무뎌진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있어서 이제 열차가 출발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한 노인분께서 언제 운전을 재개할 것인가 라면서 역무원에게 좀 사납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아유, 인사사고라면은 모두가 걱정하고 좀 그쵸. 이해하는 상황일 맞아요. 텐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 역할이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치매 환자를 예로 들어보면요. 치매 환자의 뇌를 MRI 촬영을 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뇌는 잘 안 움직이는 반면에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은 크게 망가지지만 감정과 관련된 부위인 변연계는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은 잃어도 감정적인 경험은 잘 기억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치매 환자는 감정에 더욱 충실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변연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친구 이렇게 만나신다든지 아니면 손주들 왔을 때 그런 게 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겠죠. 그쵸, 친구도 자주 매일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네. 또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노년이 돼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위 박탈, 체면 손상 등으로 인해 분노가 쌓여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맞네요.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점점 퇴화되죠. 그런데 일상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라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도 금세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다가도 어떤 행위나 판단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부모가 변했다고 네.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네.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격양되는 것이 더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아버님을 걱정하신다면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고독이 가져주는 문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외로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의 반대말이요? 안 외로움? 네. 네, 외로움의 반대말은 채워짐, 풍성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채워지면. 네. 외로움이 아닌 채워짐으로 우리의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가족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손자들 보는 재미로 외롭지 않았었는데 제가 아는 한 지인분하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해요. 할머니와 삼촌들하고 살았었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손주 키우는 게 힘들지만 정을 주고 마음을 줄 손주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인분의 할머니께서는 가족과 손주와 마음을 나누고 교류하고 사시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고 감정의 변화가 커도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던 거죠. 아버님을 걱정하신다면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는 게 맞아요. 좋겠네요. 자주 네, 알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감정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시는데 아유 나는 괜찮다 너네들이나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의 네. 잘하시죠. 그렇게. 네. 근데 외로워도 외롭다고 좀 표현하지 않고 속마음을 좀 감추고 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뭐 누가 이런 늙은이들하고 살겠나, 또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 뭐 너네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냥 오지 말어라. 전화하면 전화세 많이 나온다. 얼른 끊어라. 맞아요. 뭐 들어보셨죠? 네. 네네. 어르신들은 조금 외롭지만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00세가 되어도 희로애락의 감정은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참으니까 속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결국 감정은 절대로 무뎌지는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버분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건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얼굴 혈색도 환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뇌도 건강해지고요.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노년의 삶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근데 저희 그 시어머님이 생각이 나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헤어졌다가 이렇게 남편이 다시 커서 만났거든요. 네. 근데 오랫동안 이제 어머님이 자식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식에게 못했던 것을, 이제 표현하지 못했던 애정을 마음껏 쏟고 계시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음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보고 싶다, 언제 올래, 손주들에게도 굉장히 마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감정 표현이 어려우시다면 그러면은 이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먼저 친구들을 많이 만드세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끊임없이 말하고 생각하고 또 머리를 사용을 해보세요. 상대방과 정서적 교감이 내 아픈 것도 낫게 하고 네. 또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님들이 나가기 귀찮다고 하셔도 자꾸 등도 떠밀어 주시고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손을 좀 많이 잡아주세요. 손을 잡게 되면 상대의 좋은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하루 한번 20초 이상 포옹을 좀 해보시고요. 포옹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또 포옹은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네.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많이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뭐 사소한 거라도 괜찮고요. 뭐 예를 들면 와, 뭐 오늘 어디가? 뭐 왜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왔어? 뭐 오늘 얼굴에서 빛났네. 네. 네, 그러면 상대의 감정도 건드려줄 수가 있고 또 상대가 반응하는 것으로 내 마음에서도 기뻐지겠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말하시고요. 또 저녁에 잠드실 때 오늘도 정말 감사한 하루였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감사한 감정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강연을 정남 씨가 아버님과 같이 들으시면 좋겠네요. 아버님의 행동을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께서 도와주세요. 네. 네, 노인들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상대방과 마음의 교류가 잘 돼야 행복해집니다. 감정 표현을 이렇게 잘하면 외로움도 달아나고 또 기억력도 좋아지고 제2의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무뎌진다. 저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저도요. 네,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또 나이가 어릴수록 어린 사람도 감정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 조절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 감정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셔도 될 것 네네. 같고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감정 경험을 많이
겪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유라 씨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아빠가 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맨 마지막에 솔루션 3개 주셨잖아요. 네. 친구 만들고 손 잡아주고 네, 네 또 개 감사하다고 주셨습니다. 말하고 네 개요? 포옹. 네. 포옹하라고 이렇게 4개 주셨는데 꼭 그 4가지가 제가 아빠에게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도 노년에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실 네.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표현하시는 것도 많이 서툴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분들께서 먼저 다가가서 감정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부모님들도 같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전화 꼭 한 통 들으셔서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두 분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지만 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